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에 주재하신데 지난 수개월 동안에 한국에서 큰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취재하시는데 결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많은 뉴스를 여러분께 한국이 만들어 드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Korea has never been a boring place, particularly to foreign correspondents. 오늘 이렇게 이런 초청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이웅비 편집장님과 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그 연결의 고리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한국의 신정부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우리 외교 정책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여러분들과의 오늘 자리를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번 그 국정과제에서 발표된 그 내용과 되게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외교 정책은 이제 국제 정세를 보아가면서 거기에 맞춰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국제 정세가 매우 예측 불가능하고 어렵고 엄중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나가겠다 하는 방침을 가지고 우선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외교를 지난 100여일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은 무엇보다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 그래서 지난 8월 말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방미하여 첫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잘 보도해 주신 바와 같이 나름 큰 성공으로 향하는 첫 발걸음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보, 경제, 통상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조선이나 원자력 또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의 기반을 넓히고 또 심화하고 했습니다. 또 특히 경제 분야에서도 앞으로 호혜적인 경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에 가는 길에 일본을 방문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한일 간에는 셔틀 외교가 복원되었고 경제, 문화 여러 분야에서 상생의 협력 필요성을 양국 정상이 테이크 노트하고 미래 세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미래 지향적 협력 기반의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어제 새벽에 베이징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저께 아침에 가서 밤늦게까지 그 중국과 협의를 마치고 늦은 밤 비행기로 어제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한중 관계는 지금
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그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에이펙을 계기로 정상 간의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한도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에 관해서 왕이 부장과 협의를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 또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중국과는 앞으로도 이렇게 논의를 해나가면서 양국 관계를 잘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러시아와도 지금 러시아에서 그 한국 국민들이 또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인트레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우리 국민의 권익 또 이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아세안이 지금 한국에 있어서 투자처나 통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이런 아세안과의 외교를 강화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있었던 신남방 또 신북방 외교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음 주에 이제 유엔에서 고위급 유엔 총회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참석하셔서 이 제너럴 어셈블리에서 그 기본 안국을 대표해서 연설을 하실 뿐 아니라 지금 한국이 마침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국이 돼 있어서 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AI 등 몇 가지 중요한 이슈에 관한 토의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 평화 또 안보 새로운 분야의 이슈들, 신기술, 기후변화, 이러한 글로벌 이슈들에 관해서 한국은 계속해서 전 세계 여러 국가들과 소통하고 협력하고 함으로써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기후변화와 같은 그런 글로벌 이슈들은 어느 한 나라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함께 노력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엔에서 제시한 그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확고한 것이며, 그래서 이런 것도 이번에 제80차 유엔 총회 계기에 한국 입장이 다시 한번 재확인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만은 그 외에도 뭐 안보 이슈도 있고 또 우리가 중점을 두어서 준비하고 있는 에이펙 정상회의도 있습니다. 10월 말 에이펙 정상회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 있으시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로 마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응답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고 소속을 밝힌 후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Now we'll move on to Q&A session. Please raise your hand if you have questions. And as I said earlier, I would appreciate if everyone could keep the question to one.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미니스트리 김지영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모두 말씀에서 시진핑 주석께서 에이펙 회기에 방한을 예상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 시 주석께서 방한을 하신다면 한중 관계와 또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국 정부에서는 한중 관계가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문일답으로 바로. 네, 그 시진핑 주석은 이번 에이펙에 아마 참석하고 또 한국도 방문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은 중국 측에서 발표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음 에이펙은 중국이 주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시진핑 주석이 오랜만에 방한을 하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도 한중 간에 많은 여러 가지 현안들을 잘 토의하고 또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서 이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좋은 계기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 한중 간에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는데 상호 그 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고 그 한중 간에 큰 이견 없이 이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동안 지난 한 30여 년간 중국의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한국도 중국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서 함께 호혜적인 관계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 많은 부분 그런 그런 협력적 관계보다는 이제 경쟁적 관계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건 불가피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경제 발전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적응해서 어떻게 한중 간의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고 협력해 나갈 것인가 이런 이슈도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되고 합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받겠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최상훈 기자입니다.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노동자들, 구금되거나 구금 시설 내에서 인권 침해에 관해서 외교부에서 조사를 한다는 발표를 보았는데요. 좀 조사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된 내용이 있는지, 어떻게 조사되고 있는지 나오고요. 지금 한미 간의 비자 그 문제를 갖고 이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비자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입니까? 그 투자도 진행되는데 차질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최 기자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인권 침해 내용은 한국 정부가 당연히 한국 국민의 인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침해가 있었는지 조사를 시작을 막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자는 사실은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꽤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지아에서 그런 사태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자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하면서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양 기관 간에 빠르게 이 문제를 어드레스 해 나가자는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그 한국의 대미 투자와의 선결 조건은 아닙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투자가 실질적인 투자가 시작되기 전에 비자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Hello, Salif Rashid, Radio France International. Does Korea would define the situation in Gaza as a genocide, and does Korea plan to recognize Palestine as a state? Thank you. 네, 참 가자에서 일어나는 일은 참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저는 팔레스타인 외교장관과 어제 통화했고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외무장관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자에서 일어나는 일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디파인 하느냐,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승인하는 것도 한국은 그동안 투 스테이트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왔습니다. 현 단계에서 과연 팔레스타인 스테이트를 인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로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국 입장을 정할 것입니다. Question with Michelle Lee, good to see you. U.S. allies around the world are finding that security alliances and friendship don't mean what it used to now under the Trump second term. In your first few months as foreign minister, what have you learned about dealing with an unpredictable and America First Trump administration? 네, 그 트럼프 정부와 어떻게 외교를 하느냐, 이것은 트럼프 정부, 미국 정부와의 외교뿐이 아니라 지금 변모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떻게 외교를 하느냐로 스코프를 넓혀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유엔에서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이것은 어쩌면은 탈냉전 후에 한 30여 년간에 있었던 국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이민 문제로 그 모든 외교정책, 사회정책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인 종합적인 컨텍스트에서 봐야지 미국의 어떤 트럼프 정부다 이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어떠한 정해진 방향 또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실용 외교, 그때그때 국제 정세가 워낙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트 해나가는 것이 이번 정부의 외교의 큰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Hello, Minister. My name is Raphael Rashid for The Guardian. My name is Raphael Rashid for The Guardian in the UK. Given that South Korea is a state party to the Rome Statute, I was wondering i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act on its obligation to arrest President Vladimir Putin, who has an arrest warrant from the ICC, should he come to the APEC Leaders Summit next month. Thank you. 매우 큰 가정이 있는 질문이어서 제가 그 답에
거기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Russian News Agency TASS, thank you for your time. What is your vision for the cooperation with Russia in the Arctic region? Thank you. 네, 그 북극 항로를 활용하는 것은 한국뿐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유럽과를 비롯해서 세계 북반구 여러 나라들에게 무역의 중요한 하나의 새로운 애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북극 항로, 북극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그동안 참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모든 것이 사실상 중지된 상태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속히 종료되어서 다시 이러한 북극 항로 문제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본 산케신문 지구장 사쿠라이 노리오 기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 그 이재명 정부도 지난 윤석열 정부의 그 해결 방법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단에 그 원고들 많이 있으며 돈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외교부에 있어서는 그 한국 기업들을 더 많이 지원하거나 돈을 내는 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일본 쪽에서는 이러한 그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어떤 거 하면 좋겠다고 원하십니까? 어떤 지원을 하는 거, 어떤 태도를 취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 정부가요.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이 뭐 어떤 방법이 있는지. 네. 저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차관으로 부임했을 때 위안부 합의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또 강제징용 문제가 한일 관계에 그 큰 불안정 요소로 되는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저는 그 당시 정부 안에서 좀 다른 의견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 정부에서 제3자 변제라는 방식이 나왔고 그것은 제가 문 정부에서 제안했던 것보다 한국 측에서는 조금 더 수용하기 어려운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이재명 정부는 일단 그 찬성을 하지 않더라도 지난 정부가 합의했거나 발표한 정책을 그 지켜나간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라 하기를 바란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일본 정부가 고민해서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가지고 나와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ebastian Faletti from Le Figaro France Shinmun. Thank you for doing this today. On Russia follow-up, you say you insist on the notion of maintaining communication with the Russian side. What is the end game, the objective of Korea in that respect? And could you consider? I mean, the EU is considering fresh sanction on Russia. Will Korea consider following up on this? Thank you very much. 네,
러시아 문제는 유럽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가장 큰 중요한 이슈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북한이 파병도 했고 러시아와 군사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해 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생션을 추가로 한다거나 또는 반대로 또 러시아와 먼저 어떤 그 협력의 이니셔티브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뒤에서 나가기 전 다르게 네, 이번에 그 방문하셨을 때 혹시 문화 쪽에서 그 한일령 해제나 이런 문제도 좀 논의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뭐 K-pop 중국의 콘서트 계획된 게 몇 가지 취소되고 하는 바람에 그런 기대가 많이 무산된 것 같은데요. 또 한편으로 그 에이펙 때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면 또 뭔가 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기대도 아직 많은 것 같아서 관련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에이펙에서 분명히 그 문화 이슈도 우리는 의장국으로서 주최국으로서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또 다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이러한 뜻을 이번에 중국 측에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한령이라든지 또는 뭐 구체적인 문화의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착 상태에 있는 한미 통상협상에 대해서 한국은 이 25% 관세를 계속 먹더라도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5% 관세, 특히 자동차 분야의 관세는 한국으로서도 한국 기업이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있는 그 미국의 프로포설 중에는 우리 국민의 부담을 지는 내용이 있고 그 경우에 우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외에도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는 것을 미국 측에 잘 설명을 하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Yasunika, my name is Rui Valdez from Agencia EFE. My question is related to Mexico tariffs. I wanted to ask you, what is the level of concern of South Korea regarding these planned tariffs, considering that it's the main trade partner in Latin America and that you have major investments in? Thank you. 네, 멕시코가 미국에 이어서 비슷한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는데 사실은 매우 흥미롭게 받아들였습니다. 멕시코도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 기업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인지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AP의 김동형인데요. 조지아 관련해서 이제 인권 침해 조사에서 이제 좀 미국 당국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어떤 협조를 받으실 계획이신지, 또 이제 심각한 인권 침해가 확인되면 이제 또 우리는 미국에 어떤 요구를 하게 되는지 조사의 좀 최종 목적을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거론하신 비자 문제를 떠나서 우리 측이
파악한 뭐 미국 이민 당국이 받은 영장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단속 집행 과정에서 디테일 같은 것들을 봤을 때 그 공권력의 집행이나 이게 좀 과도했거나 아니면 좀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파악하시는지 그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그 한국 국민을 보호하고 이 권익의 침해가 있을 때 한국 정부가 이를 조사하고 하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가진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조사를 하기도 전에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언론의 일부 소개가 된 것들이 공권력의 남용, 좀 지나쳤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또 미국의 국내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안녕하세요. 일본 많이신의 후쿠오카라고 합니다. 10월 4일에 일본에서 여당 자민당 존재 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지난번에 그 기자회견 때 새로운 일본 정부가 이시바 정부보다 더 힘들게 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그 장관님께서 새로운 새로운 정부에 어떻게 대응하셨을 예정인가요? 특히 그 역사 문제나 이런 문제가 그 생길 때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인가요? 감사합니다. 네, 앞서 그 위안부 문제나 징용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정부는 기본적으로 역사 문제가 한일 관계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그와는 별도로 해나간다 이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신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할지 예단하기도 어렵고 또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사실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일본 정부의 그런 역사 문제에 관한 것은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일본 정부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 그러나 인구 문제라든지 또는 지방 소멸 문제 등등 한일 간에는 너무나 협력해야 될 사안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야에서 협력은 지속해 나간다. 그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제가 BBC 뉴스 코리아 김민아 기자입니다. 구금 사태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사실 그 비건 비자, 이스타 비자 관련 그 비건 비자, 이스타 비자 관련해서 좀 해석차도 있고 부처 간의 뭐 권고 사항도 약간의 그 차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 시점에서 외교부가 그 미국 출장의 비건 비자나 이스타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기업에 좀 안내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이게 사실은 그 한미 간의 그 비자 시스템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지난 몇 년 동안 이게 계속 이어져 왔던 문제여서 이게 빠르게 뭐 해소를 한다면 뭐 언제까지 해소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 뭐 이런 대충의 그 짐작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B1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에스타로 가서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데 대한 최종적인 authoritative answer는 미국 정부가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 외교부는 미국 정부와 이 문제에 관해서 아주 신속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그 한국의 기업에서 인력이 미국으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합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롱텀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든다든지 또는 그 비자와 관련된 한미 간의 합의를 이루어낸다든지 뭐 좀 더 손쉬운 방법으로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기업인 비자 특별 데스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워킹 그룹을 통해서 신속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설명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안드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관님. 그 조지아 사태 이후에 이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한미 간의 관세 협상도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현재 고착 상황이 한국 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3,500불 위에도 그 마스터 프로젝트라고 해서 1,500불을 또 제안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젝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기업에게는 사실 예측 가능성, predictability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도 가급적 빠르게 이런 그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번에 이런 한미 간의 경제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하나의 기회로 활용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계획을 짜기를 바랍니다. 네. 안드류. Mr. Andrew Sand from Washington Times. 25% tariffs on Korean cars, 15% tariffs on Japanese cars. ICE raids, impasse in various trade and investment discussions. Question, how serious is this perfect storm of circumstances impacting Korean-American relations? And are you concerned about the resumption of anti-Americanism in Korea, which has been dormant since 2008? Thank you. Well, my quick answer is very serious. Nevertheless, I'm not concerned about the rise of re-rise of anti-American sentiments in Korea. 안녕하세요. 신화통신 루로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최근 몇 개월간에 서울 도심에 반중 형중 시위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오전에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필요시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반중 시위는 뭐 한국에서만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닌 그 익스트리미즘, 극단주의의 하나의 나타나는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를 넘을 경우에는 국제법과 또 뭐 국내법은 물론이고 그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이를 잘 막아야 될 의무가 정부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그 시위가 그 법 위반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차단하는 것부터 시작하리라 믿습니다. 일본 요미리 신문의 나카가와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한국 정부가 그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 그 뉴스에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입니다. 그 한국 정부가 CPTPP에 가입하려면 12개 국가랑 또 합의가 성립돼야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 근데 일본과 합의를 하려면 그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그 수산물 수입 그런 그 제한이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합의하려고 노력을 하시는지, 일본 정부에게 어떤 노력을 원하시는지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일본 특정 지역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의 제한은 한국 정부로서는 한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기 전에는 그런 제한을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이 문제에 관한 한 그 신뢰 구축 조치가 선행되어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은 CPTPP에 가입할 계획임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협상을 해나갈 것입니다. 일본과 필요한 협상을 하겠지만은 이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의 철폐가 그 CPTPP 가입의 선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Hi, I'm Wendy from Straits Times Singapore. Sorry, this is still about the Georgia raid. I'd like to know how many of those who were arrested were in actual violation of immigration rules and whether there is a planned timeline to bring workers back to the plant. Thank you. 두 번째 파트, 언제 되돌아가느냐 하는 것은 기업의 결정이니까 사실 제가 아직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그 구금되었던 분들의 몇 분이 실제로 in violation of the law 잘 모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 구체적인 그 비자와 하던 일,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인권 침해가 있었다면 그게 무엇인지 전수조사를 하고 할 테니까 그 과정에서 좀 더 상세히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CBS 권진영입니다. 저 아무래도 주제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그 인터뷰 해보니까요, 몇몇 분들 I-94에 확인해보니까 본인들의 비자가 취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E3 비자가 아니고 B1 비자로 본인이 받았었는데 합법적인 비자긴 하지만 이게 취소돼서 불안이 있고 또 이것 때문에 뭐 앞으로 미국에 다시 재입국에 5년 이상의 허가가 안 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다고 전해주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민 변호사, 미국에 있는 이민 변호사에 물어보니까 거기에서는 조금 강력하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이스에서는 한 번 잡혀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아이스에서 잘못 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그런 고의력이 없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거짓말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리하게 미국에서 좀 다른 방향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혼란은 있긴 하지만 만약에 미국의 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다른 나라 정부로서는 어떻게 설득을 가능한 건지 어떻게 하면은 이
우리가 앞으로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기 때문인 건지 외교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궁금해서. 네, 전체적으로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미 측과 협의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계획이고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짓말 한 적이 없고 저는 루비오 국무장관으로부터 제2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나는 그 루비오 장관도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국에는 문제가 없다고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NK뉴스 기자 박준하입니다. 다음 달이면 국정원이 발표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에 이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이 없었던 것을 고려를 했을 때 다음 주에 UN 방문 계기로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지요. 그리고 또 그런 계획이 없으시면 외교부의 실질적 입장이 무엇인지요, 이에 대해서. 네,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려한다는 입장을 그 전에 발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UN 회의 계기에 러시아 측과 우리가 어떤 만남의 그 기회를 만든다면은 역시 같은 우려를 전달할 생각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 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리아노브스티 전신 디멘토 마리의 지국장입니다. 아까 러시아와 어떤 새로운 이니시티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러시아 한러 관계를 언급하실 때 한국 기업들 포함하는 데 있어서만 이렇게 어느 정도 교류가 있을 거라는 걸로 예상되는데, 얼마 전에 의원실 국회의장은 이게 중국 전선절 리셉션에서 푸틴과 만났다가 푸틴 대통령님께서 그때 메시지 있다면 북한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 이런 의지를 표현한 거 봐서 요즘 한러 관계에 있어서 좀 약간 전문가들이 한국과 북한 간에 러시아가 미디어이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 모두 말씀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빠르게 완화시키고 또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북측과 대화하면서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외교적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러시아에 관해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물론 러시아와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러시아와 현 단계에서 어떤 공식적인 외교의 복원을 해나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던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국 신화통신사 한승순이라고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중 관계가 항상 협력과 갈등이 교차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정권 교체 때마다 대중 정책이 큰 변화를 겪어가는데요. 앞으로 한국 정부는 그 대중 외교 관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과 같은 이제 민주국가에서 정부가 교체되면 정책이 또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외교 관계에서도 어떤 나라하고 업스 앤 다운스가 불가피하게 생깁니다. 그러나 중국은 가까운 이웃 국가이고 이런 그 업스 앤 다운스의 요소를 우리가 뛰어넘는 진정한 협력적 동반관계로 잘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중국에 가서 왕이 부장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신정부는 중국과 이러한 민간 간에서의 협력부터 시작해서 경제 협력, 이런 협력의 여지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갈등 요인이 되는 것은 분명하게 양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그걸 갈등이 크게 더 번지지 않도록 컨트롤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서해상의 해상 구조물 같은 이슈는 제가 중국 측의 그 문제점과 또 이에 따른 중국이 취해야 될 요청 사항을 분명하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만 장관님께서 괜찮으시면 2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Hi, I'm Steven from Asia. Over the years, we've all heard officials from South Korea and the U.S. talk about the alliance as being about more than just transactional matters like investment, but being based in a kind of spirit of mutual cooperation. Do you think the arrest of the workers in the U.S. amounted to a betrayal of that spirit? Thank you. Well, it depends. Depends on how you see the issue. 그러나 한미 관계는 이런 이슈를 오버컴하고 오히려 a case of silver lining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스트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 아사히신문의 가이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장관님의 그 지난 17일에 중국을 방문하셔서 왕이 부장님이랑 그 대감을 가지셨는데 그 후에 발표를 보면은 그 한국 쪽의 발표에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쪽의 발표에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한반도의 그 긴장 완화, 평화 정착,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비핵화, 이런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왕이 부장도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변함이 없다라는 점을 여러 번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 측에서 발표하면서 그 특별히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잘 그 특별한 연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여러 현안과 질문에 상세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 조현 장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국제뉴스가 계속 나오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외교부의 지속적인 취재 지원이 이어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여러분들 정말 한국에서 그 취재 활동하시는데 애쓰십니다. 저희 외교부로서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취재 활동에 잘 협력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